안녕하세요.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문동규 원장입니다. 네, 김성현 실장입니다. 자, 지금 김성현 실장님과 우리 에너그램 번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디테일하고 또 재밌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번호들의 개략적인 특징들만 조금 짚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눴고요. 이제 8번, 9번, 1번이 있는데 8번은 어떤 성향을 가질까요? 8번은 일단은 드러나는 성향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센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센캐? 네, 좀 센다? 성격이죠. 본인이 좀 활동적이면서 강한 모습들이 조금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성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적이다. 아까 그 3번도 활동적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활동적인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8번 성향은 약간 좀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화. 네, 화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더 3번보다는 동적인 느낌이 강한 성향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유연해 보일 수는 있죠. 유연해 보일 네. 수 있다. 뭐 그렇지만 모든, 두 번호 다 공통점은 행동하고 활동하는 측면들이 있다. 좀 드러날 수 있는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8번 성향들이 좀 잘 쓰면은 이제 좀 강강약약이라고 하죠.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정말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센 사람한테 세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다. 이거 네네. 좀 캐릭터들이 좀 몇 개 떠오르는데. 그러세요. 네. 예전에 그 종로의 김독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캐릭터들. 네네. 김두한. 네, 뭐 그런 이 영화나 옛날 네네. 이제 그런 데 보면 나오는 막 의리 있는 뭐 협객 뭐 좀 그런 이미지들 맞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군의 아들. 예, 뭐 그런 거. 장군의 아들 같은 야인 거나. 시대에 예, 뭐. 나오는. 네. 예.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보면은 뭐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 사람 내가 내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을 조금 내가 조금 챙기는 느낌으로 좀 갈 수 있는 성격 중에 하나죠. 리더십도 리더십이 있고. 가장 많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성격이 8번입니다. 의리나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뭐 정이 많은 2번 성격과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정말 오지라퍼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조금 다른 번호들과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 얼핏 보면 뭐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불건강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가 되면 어떤 면이 나올까요? 일단은 이제 화가 좀 많이 표출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욱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욱하는 모습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경우들은 약간 조금 이렇게 감정적 경우들이 좀 욱하는 게 많이 안 나오나요? 4번 성향들도 이제 감정적인 측면들이 잘 드러날 수는 있는데 이제 4번은 감정에 대한 좀 스펙트럼이 저는 좀 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8번 성향은 드러나는 감정이 거의 이제 화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4번 성향은 화를 안 낸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3번 성향들도 그러면은 조금 화가 있어도 겉으로 이렇게 표출은 잘 안 할 수 있겠네요. 네, 3번 성향들은 보통은 감정형 중에서 그 가슴형들 중에서는 제일 감정적인 측면들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성향들은 그런 감정을 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현실적인 뭐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좀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 9번으로 가면 9번들은 어떨까요? 9번 성향은 정말 부딪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표면적으로는 포용 능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용력이 좋다. 부딪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다 맞춰주고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9번 유형은 약간 좀 포근한 곰 같은 스타일들을 포근한 곰. 상당히 조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좀 둥글둥글한 둥글둥글하고 좋게 가자 이제 이런 느낌들을 많이 쓰는 성향들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뭐 사람 좋아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엄청 순한 느낌이 이제 많죠. 순한 느낌도 있고 되게 또 평화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성격이 9번 성격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대신에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를 좀 잘 모를 수도 이제 있는 성격이 9번 성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이제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9번 성향들은 이제 보통 스트레스가 몸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무기력 귀차니즘이 많이 생기죠.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우면 못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누우면 못 일어나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기까지가 상당히 힘든 느낌도 이제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으면 피해버리려고 하거나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대신에 정말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데미지를 안 받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받는 거죠. 받는데 둔하는 네. 거예요, 그죠? 데미지를 받는 거를 사실 내가 이걸 인지를 하고 알 수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겉으로 너무 좋아 보이지만 또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또 못 해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성격 검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1번들이 네. 있는데 이제 1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개인적으로 1번 성향은 진짜 그냥 어디에다 던져놔도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측면들은 3번과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예. 3번 성향보다 이제 1번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기인한 원리 원칙 원리 원칙주의자. 적인 측면입니다. 원리 원칙주의자면 네. 이거 꼰대 아닐까요? 이제 잘못 가면 이제 꼰대라던가 이제 아니면은 또 애늙은이 성격이 애늙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 철이 드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이렇게 바른 생활, 네, 그 약속이 상당히 중요하고 신뢰 이런 거 네. 중요하고 신뢰 중요하고 뭐 예의 범절 지킬 건 지켜야 돼 이렇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너무 과하면 3번이 가지고 있는 융통성적인 측면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틀들이 딱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틀이 상당히 강한데 그 틀을 좀 보는 게 어려운 번호 중에 하나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틀을 상당히 좀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던가.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네. 너 틀렸잖아. 너 고쳐야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들은 그런 소리 듣고 이제 못 움직이죠. 그래서 1번들을 보고 이제 개혁가라는 얘기들도 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뭔가 부당함에 맞서서 이렇게 네. 바꾸려고 하는. 그렇다면은 1번도 굉장히 행동력이 나오겠네요. 그거는 또 옆에 날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1번 성향이 6번 성향과 비슷하게 상당히 신중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생각에 또 빠지다 보면은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참 틀과 틀끼리 또 만나면은 네. 상대방의 틀을 인정해주는 유연함이 내가 있다면 네. 뭔가 우리가 다를 뿐이야 라는 네. 거를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꼭 이래야 돼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제 충돌이 또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1번끼리도 어떤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1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준들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준이 완전히 상충되는 경우에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게 상당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또 1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네. 일단은 좀 물론 이제 건강한 분들의 기준이겠지만 좀 믿어도 되겠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네. 책임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강해서 스스로가 힘들죠. 1번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맡겨놓으면 이걸 내가 해내야 돼. 그러니까 좀 완벽주의도 네.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이나 이런 성실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번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신에 1번 성향은 잘못된 걸 보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엄청 강합니다. 지금 이제 8번, 9번, 1번도 네. 장형이라고 네, 부르죠. 장형 또는 뭐 본능형이라는 본능형. 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화라는 어떤 기저감정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저감정, 그러면은 네.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1번이 기저감정이 이제 화인데 아까 이제 6번 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니까 이거랑 또 종류가 다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원 자체가 완전히 좀 사실은 다른 좀 그런 부분이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9가지 번호를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네. 사실 애니어그램이 이거 꼭 9개 안에 카테고리가 무조건 이렇게 9가지로 딱 분류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해할 때는 이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9개로 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부적인 것도
것들도 많고 또 뭐 날개 이론도 있고 또 기타 다양한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조합되는 것들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략적으로나마 이렇게 번호들을 훑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보면 더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김선 실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